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첫 번째 드릴 질문은요. 사실 제가 대표님을 알게 된 게 2년이 넘었더라고요. 음, 예전에 이제 화장품을 팔 때 한 7개월 정도 이제 교육을 받았다가 제가 이제 라인 이동을 하면서 제가 다시 돌아온 지가 이제 지금 이제 8월 달이니까 1년 8개월 정도가 됐어요. 근데 제가 라인 이동을 하고 제가 가을쯤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봄 때부터 제가 알스강 대표님의 유튜브 그리고 주하영 대표님의 그 두 분이서 하는 유튜브를 제가 음,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챙겨서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와, 뭐지? 계속 진화를 하고 계시네. 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편 부럽기도 하고, 내가 라인 이동을 안 했더라면, 저 공간에 있었더라면, 그래도 내가 지금보단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또, 아, 이번 주 화요일 날 대표님께서 피세마 때 리포지셔닝이라는 또 키워드를 가지고 짠 하고 또 한 달 만에 나타나셨는데 사실 너무 놀랬고요. 되게 긴장을 하고 그 수업 내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표님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항상 그 저희한테 변동성을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님께서 혼자 시간을 보내시면서, 사실 저희가 힘들거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사실 대표님한테 코칭으로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님은 없잖아요. 네, 대표님은 푸시해주는 사람도 없고, 코칭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데 대표님 혼자서 그걸 고군분투하시면서 그 시간을 집중해서 인내하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게 저는 너무 진짜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같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래서 대표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궁금한 건 대표님께서 그런 에너지 그리고 그런 인내심을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그 힘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까요, 대표님? 글쎄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에너지 나지 않을까요? 아, 아, 근데 제가 대표님, 저 같은 사람은 대표님께서 바운더리 안에 있지만 가끔씩 그 이탈할 때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러면 또 코칭을 통해서 다시 바운더리로 왔다가 정말 집중이 됐다 안 됐다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그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요즘에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 게 내가 이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항상 그냥 이 똑같은 그 에너지를 유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너무 힘든 건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에너지 유지하는 뭐 특별한 뭐 비결은 없고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 유지하고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라든 이런 거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그때 잘 대처를 했던 것 같아. 그때그때 잘 대처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방식들이 무조건 다 완벽했던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잘 대처했다라고 하는 건 어, 조금이라도 평균 이상으로 좀 기특하게 기똥찬 생각으로 대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왜? 저보다 대처를 못한 사람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대처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보다 대처를 잘 못하는 사람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기똥차게 그나마 대처를 그래도 해왔다. 그래서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근데 핵심은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는 대처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조금 조금씩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김승호 그 회장님의 어떤 쇼츠가 올라와가지고 봤는데 그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 본인은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자기 스스로 얘기했는데 일주일에 40시간씩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일주일에 40시간이면 엄청난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김승호 네. 회장님 누군가 봤을 때는 어, 엑셋하고 나왔잖아요. 몇 천억을 가지고. 그죠? 그러면 엄청 대단히 성공하신 분인데 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또 저렇게 일주일에 40시간이나 쓸까? 저는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겸손한 그 자신은 이제 돈에 대해서 대하는 그 인격체로 대하는 그 태도가 그 됨됨이가 엄청 이제 잘 돼 있는 거예요. 김승호 회장님. 근데 김승호 회장님이 그 쇼츠를 찍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주더라고요. 당신이 혹시 뭐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신문 같은 거를 사서 뭐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라고 했나? 진짜 신문을 구독해라고 했나? 그러면서 그게 그 키워드라든가 이런 단어가 그러니까 다 알 때까지 그걸 한 3개월 정도 공부하면 그렇게 팁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저거 내가 해봤는데 관점이 없을 때 저거 안 되는데 그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3개월이 아니라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네. 관점이 없는 사람은 신문을 읽으면 엉뚱한 짓을 해요. 내 관점 안에서 신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니까 신문을 읽으면 그런 뭐 이런 그 키워드라든가 모르는 거를 공부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엑스하고 나왔고 그렇게 대단한 경영자가 이제 투자의 어떤 업계에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신문을 읽는 거랑 일반 일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들었을 때 돈 벌려고 투자를 이제 좀 해보려고 그걸 들었을 때 신문을 읽는 거랑 그게 같겠어요? 그래서 아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해도 아무리 자기 자신이 돈에 대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은 잘 이걸 하고 있는데 조언을 줄 때 저런 식으로 조언을 주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이게 뭐라고 하지? 그거를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전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를 봤어요. 김승호 회장님 그 쇼츠를 보면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때그때 잘 대처를 했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속해 있는 힘은 봉리의 힘이에요. 봉리의 힘. 음, 그 봉리의 힘은 아인슈타인도 얘기했는데 봉리의 힘이야말로 인간이 발명한 가장 대단한 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봉리의 힘이 뭐냐면 우리가 돈을 굴릴 때도 봉리의 힘이 있어요. 예. 왜냐면 내가 부동산에 뭐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3억짜리 집을 1억을 투자하면 2억을 대출해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을 내 자본을 넣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3억짜리 집이 10억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10억이 됐는데 내가 처음에 1억을 투자했던 거로 인해서 월세를 지금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나중에 10억이 되는데 월세가 더 비싸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투자한 1억에서 어쨌든 월세를 예를 들면 받았더니 수익률이 한 3%밖에 안 나온다 가정해 볼게요. 예. 근데 나중에 10억이 되고 대출해가지고 월세도 올라가가지고 내가 다시 점검해 보니까 원래는 3%였는데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집 자체 가지고 원래는 3억에서 2억만 대출이 가능한 집을 10억에서 5억도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네. 원래 내 자본과 그 집 가격 자체가 3억인데 나중에 10억까지 올라가면 그냥 대출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원래 투입했던 자본과 그 집 전체 값을 웃도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기존의 자본을 다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봉리의 힘이라고 하는 네. 건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봉리의 힘은 봉리의 힘의 끝점을 말씀드리려고 이 사례를 드는 거예요. 봉리의 힘의 끝점은
무한대 소득이에요. 무한대 소득. 무한대 네. 소득과 무한대 수익률이에요. 처음엔 내가 1억을 투자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걸 다 내 거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 이렇게 예를 드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내가 집을 샀는데 3천만 원 가지고 집을 샀어. 예? 그러면 3억짜리 집을 3천만 가지고 집을 사면 얼마 남아? 2억 7천 남죠. 근데 2억 7천도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내가 전세를 놨어요. 그러면 2억 7천이라고 하는 전세를 내놓으면 어때요? 대출을 안 해줘도 어때요?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안고 살겠죠. 물론 내가 네. 3천만 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자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과하겠죠. 그게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억짜리가 아까처럼 10억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네. 10억이 됐을 때 전세가 2억 7천이 되겠어요? 3억 되고 4억 되고 5억도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불어나죠. 그러면 내가 네. 원래 자본을 얼마 투입했다? 3억을 투자했는데 원래 2억 7천만 받았는데 나중에는 전세가 3억이 되면 내가 투자했던 3천만 원이 다시 나한테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음, 그리고 이게 네네. 3억에서 또 3억 3천 되면 오히려 추가로 3천만 원 내가 또 들어와요. 내 호주머니. 예, 이게 뭐냐면 복리의 힘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 복리의 네네. 힘의 끝점은 내가 투입한 돈은 없는데 계속 그 자본을 내가 뽑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음, 예. 네네. 그러니까 복리의 힘의 끝점은 제가 이걸 되게 단순하게 예를 들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수익률이 굴러가면 더 커지거든요. 예. 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건 하나의 그냥 자본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본의 이익. 그러니까 자본의 네. 이익도 복리의 힘을 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시간이 지났더니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내 그 집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집을 가지고 내가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예. 전세를 그대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세금을 더 올리면 어때요? 그 나머지 그 금액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데 그게 세금이 없어요. 예. 음, 우리가 원래 3천만 원 내가 이번 달에 올해 들어오면 그 3천만 원에 해당되는 세금이 원래 부여되는데 그냥 그 전세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부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추가로 나한테 돈이 들어온 그 3천만 그대로 내 거예요. 예.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대처 능력이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거를 몰랐어요, 저도. 근데 네. 운 좋게 이런 그 부자들의 어떤 세미나라든가 부자들의 어떤 이 생각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라든가 그런 그룹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네. 조직에서 자꾸 그런 좋은 정보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게 다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정보 들어오다 보니까 나름 내 수준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더 뭔가 시행착오를 더 많이 겪고 더 많이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불과 23살밖에 안 됐는데. 네. 근데 네. 그게 시간이 지나는데 처음에는 나는 되게 어려웠어요. 뭐 세상 네. 물정을 모르고 너무 미래가 불확실성이 가득 차 있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처음에 맞나라고 생각하다가 때로는 확신하다가도 기가 막히게 틀린 음, 적도 많았고 쪽팔리게. 네. 그러면 네. 쪽팔리게 틀렸던 적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 쪽팔리게 틀린 적도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 네. 뭐 음, 비슷한 연령대 그 20대라든가 30대를 내가 보니까 네,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대처하는 방식과 방법을 부자들로부터 계속 찾고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에너지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질문보다도 내가 평소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에 따라서 그 봉리의 힘이 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돈에 대해서 봉리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적으로 대처의 힘, 반응, 직감 이런 거에 복리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원래 복리의 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저도 투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엄청 여기에 되게 심도 깊게 집중하다 보니까
아, 세상이 돌아가는 게 봉리의 힘이었고 다시 새롭게 인지한 거예요. 아, 내가 왜 다른 똑같은 연령대 혹은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성숙한 면이 왜 더 많을까를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방향이 일단 처음에는 달랐고 그 방향대로 꾸준히 봉리의 힘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 봉리의 힘을 키우다 보니까 아까 김승호 회장님이 뭔가 쇼츠에서 나온 것도 다양한 관점으로 그거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되게 공감하는 게 김승호 회장님이 주식에 관해서 투자에 관해서 기업에 대해서 배우려고 할 때 40시간씩 투자한다고 하는데 저도 똑같거든요, 사실. 저도 40시간 더 투자해요, 저도. 근데 저와 김승호 회장님은 봉리의 힘이 다를 거예요. 그 사람의 40시간은 저의 80시간, 저의 100시간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씩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공감되더라고. 나는 아직 요 레벨인데 김성호 회장이 이 레벨에서 40시간 공부를 하고 나는 이 레벨에서 40시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그거는 되게 공감돼가지고, 뭐지? 이런 음, 김성호 회장님도 참 겸손하네. 네. 근데 음,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조언했을 때, 아, 저건 아닌데? 또 이런 어떤 왜냐면 앞에 게 맞으면 뒤에 건 무조건 맞다라는 편향된 사고방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수긍한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저도 이제 이런 봉리의 힘이 딱 생기다 보니까 아 저렇게 조언하면 뭐 똥멍충이들은 저렇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진짜 저렇게 할 건데 저렇게 하면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이게 더 기회비용을 오히려 더 이게 기회비용이 더 좋은데 막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 거 하나 어, 쇼츠 하나 보더라도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봉리의 힘이에요. 봉리의 힘이 누적되면 대처의 힘이 생기고 대처를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지금 PD님이 원하는 결과 즉 저 사람은 왜 계속 진화할까? 저 사람의 원고 능력과 저 사람의 사고 능력과 저 사람이 입에서 말하는 내용이 왜 계속 달라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할까? 그거는 피디님 다시 돌아오면 원고의 힘이 그러니까 봉리의 힘이에요. 봉리의 힘은 누적되면요. 나와 상관없이 이게 커져요. 그리고 더 이상 어느 만큼 커지고 어떻게 커질지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커져요. 예. 음, 제가 더 이상 똥멍충이처럼 그냥 생각 없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커져요. 제가 치매 걸리고 제가 뇌졸중 걸려가지고 제가 어쨌든 뇌가 이상해지지 않는 이상 저는 이대로 계속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음. 아, 근데 사실 이 복리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그냥 어렴풋이 좀 알고는 있었는데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면 저도 어쨌든 지금 대표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 복리힘을 쌓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하고는 있는 과정 중에 음, 하나잖아요. 음, 그 과정 안에서 또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또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거 다 뭐 100% 제가 뭐 이해하고 경험했다라기보다는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 복리 힘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음. 그럴 수 있을까요, 대표님? 그럼요. 음, 네. 아, 두 번째 질문은요. 사실 대표님 책을 정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읽으신 게 불과 얼마 안 됐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자기 계발서를 위주로 읽으셨다면, 이제 요 근래는 좀 범위를 되게 넓혀서 읽고 계시잖아요. 뭐, 고전, 과학, 철학, 수학, 심지어 그 어려운 이제 투자 서적까지 섭렵을 하고 계신데, 아, 사실 저희 이 까막 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눈뜬 장님이에요. 이거를 보여줘도 몰라요. 근데 대표님은 이런 세상이 분명히 있어라고 대표님은 어떤 그런 경험 기반에 의한 어떤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으시고 그걸 확인을 하셨으니까 그거를 저희한테 알려주고 싶으신 마음이 되게 가득하실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나의 그 대표님의 슬로건인 삶은 가볍고 목적은 진지하게라는 말이 괜히 나왔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철학이라든지 이런 과학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읽으시면서 이 것들이 분야는 다르지만
이게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표님은 뭔가 이렇게 공통으로 말하고 있는 뭔가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삶은 정말 가볍네. 되게 목적은 진작에 살 수 있겠네라는 어떤 무언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 과학, 뭐 이런 물리학 책을 읽으시면서 깨달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게 맞네. 어, 서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거구나. 어떤 그런 깨달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깨달은 거 많죠.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덩어리를 얘기하라고 하면 아까 지금 얘기했던 동리의 힘, 그리고 모든 고전같이 진짜 좋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하강 국면, 위기에 대처하는 그 로드맵과 능력과 전략을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에 대한 그 상승 국면에서만 계산하고 생각하고 좋은 어떤 그런 낙관적인 어떤 생각만 한다면 그 하강 국면에 대한 것들을 되게 과소평가하는 재수없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발달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편향적인 사고를 하는 게 문제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 쪽으로 편향되어 있고 또 이제 좀 중산층에 있는 사람은 내가 과거에 어느 정도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에 대한 노하우와 그 생각을 계속 편향돼서 붙잡고 있고 그리고 부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운으로 성공했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또 잘못 또 그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왜 내가 부자 된 거랑 내가 누군가를 부자 되게 만드는 것도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펀드 뭐 매니저라고 가정해 볼게요. 펀드 매니저의 역할에서 내가 돈 벌려면 내 고객들은 자주 거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주 거래를 해야만이 내가 수수료도 더 많고 거기에 대해서 팁도 더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자주 거래를 하면 그 마찰 비용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찰 비용이 많이 생기면 고객은 무조건 수익률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게 이제 1년, 2년, 3년, 5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수익이 떨어지는 게 우리의 힘으로 치면 엄청 크게 떨어지고 결국에 돈을 못 벌게 돼요. 우리가 그냥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은행만 넣어놔도 이자만 받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그 정도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은. 예. 근데 봐봐요. 두 입장에 다 다르잖아요. 고객이 돈 벌려면 장기적으로 마찰 비용이 최대한 줄이고 진짜 안전 마진을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매수 가격을 제대로 넣고 그리고 그 주식을 터치를 최대한 안 하고 모니터링 할 정도로 그냥 해서 어쨌든 거기에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면서 봐야 되는데 이건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장기 투자가 나한테 이득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증권회사라든가 그런 펀드, 예. 이런 펀드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자주 단타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예. 그랬을 때 이 사람 이득이에요. 그럼 봐봐요. 서로 이득이 충돌하잖아요. 한 사람은 오래 가지고 있는 거 터치를 안 하는 거. 근데 한 사람은 어때요? 오히려 자주 터치를 해줘야 자기가 이득인 거예요. 봐봐요. 이득 관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타인을 성공시킨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런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런 것마저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읽기, 이런 투자 도서라는 이런 것들을 물리, 뭐, 과학, 뭐, 다양한 인문학 서적, 뭐, 많잖아요. 제가 느낀 건 그냥 그건 것 같아요. 투자도 사실은 사람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 음, 투자를 한다는 건 사람 안에는 무조건 감정이 있어요. 주식 시장은 변하지 않는데요. 영원히. 왜냐면 사람이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투자를 공부하는데 투자에서 제일 우리가 보는 건
그 숫자를 통해서 보는 것, 인간의 심리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과 탐욕과 어떤 이런 희망과 이런 어떤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네. 투자도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인간이. 그러니까 인문학을 본다고 해서 인문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인문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물리학도 봐야 되고 철학도 봐야 되고 투자 서서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요. 그래야 인문학, 인간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예, 이해돼요? 예,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읽기를 하라고 하는데 읽기를 하는데 읽지 못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네. 참 이게 희한하게 왜 읽지를 못하는지를 보면 저도 원래 읽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구는 뭐 원래 잘 읽는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읽는 거를 조금씩 습관화 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동리의 힘은 거기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읽기를 내가 어느 정도 그렇게 습관을 붙이고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거기에도 봉리의 힘이 적용되고 그리고 그런 봉리의 힘이 적용되다 보면 어떤 방향으로 봉리의 힘이 적용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잘 대처할 수 있어요. 왜? 어느 누구도 동네 누구 뭐 친척 누구 가족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를 책에서는 위대한 위인들이 나한테 다 재수없는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 재수없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 재수없는 얘기를 대처하는 능력과 대처하는 로드맵과 전략들을 나한테 계속 주는데 제 입장에서 그 수많은 전략 중에 또 내 옷에 맞는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네. 또 캐치를 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인생은 항상 장밋빛 나는 그런 좋은 인생, 우리들 어렸을 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은 항상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오더라고. 오늘 이 여자랑 사귀었는데 영원히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헤어진 때가 오더라고. 저도 그래서 수많은 여자랑 헤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나는 헤어지려고 사귄 거 아니고 이혼하려고 사귄 것도 아니 결혼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혼되는 거 어때요? 나는 돈을 안 잃으려고 돈 많이 벌려고 투자하지 돈을 잃으려고 투자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잃는 거 어떻게 해요? 이해돼요? 그리고 관계십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하강국면 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그 전략과 원칙과 그 본질을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 없어요. 없어요. 아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책에서는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공감되는 거예요. 그런 걸 공감되다 보니까 제가 대체 능력이 남들보다 그래도 먹어본 놈이 좀 더 안다고 남들보다 대처 능력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항상 위기는 기회가 또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에서 수익률이 생기고 위기에서 계속 발전하고 위기에서 대처 능력과 사고 능력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을 것 같으면 오히려 막 진화하고 막 커지고 이러면 이제는 막 망할 것 같으면 또 막 더 커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대처 능력을 이런 위인들한테서 이런 읽기를 통해서 내가 배우지를 않았다면 저는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지. 왜? 인생은 진짜 나랑 상관없이 위기가 와요. 내가 한 인간을 내 수강생을 만나서 내 수강생들 중에 원래 인간을 내가 오프라인에 잘 안 만났는데 작년에 내가 마라톤 뛰면서 쓰러져 가지고 콜레스테롤이 하도 높아 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나한테 책을 하나 딱 보내주고 그리고 책을 보내줬는데 그 박사님을 나한테 미팅을 잡아준대요. 그래서 박사님이 미팅을 잡아줬어. 그래서 미팅 갔어. 그 박사님이랑 대화했더니 200 얼마 영양제랑 박사님이 소개해준 레시피대로 그 뭐 스무디 야채 뭐 스무디를 어제 추천받아가지고 그거 몇 개월 동안 먹고 했는데 그게 나한테 잠 못 자는 병까지 걸리게끔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한 인간이 내 인생에 들어왔는데 내 37년 동안 살아와서 잠을 잘 자는 패턴을 완전 부셔버린 거예요. 네. 그건 내가 어떻게 예측해요?
나 예측할 수 없죠. 나는 콜레스테롤 잡자고 그 박사님 만났고 콜레스테롤 잡자고 뭔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도움 준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나. 나 내 인생에서 처음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너무 한 거죠. 예. 그런 게 뭐예요? 위기예요. 나는 네, 과거로 돌아가서 돈으로 바꾸라면 난 돈을 오히려 바꾸고 난 지금 이거를 안 하고 싶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네, 네, 난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건강을 잃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네. 건강을 잃으면서 깨달았는데 나는 오히려 또 발전한 거예요. 왜? 아, 말을 네, 많이 하니까 각성 상태가 더 되더라고요. 지금 이런 인터뷰도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말을 하면 저는 뇌가 각성돼 가지고 여기가 압이 막 차거든요. 말을 하면. 그 말은 네, 뭐냐면 어쨌든 그때 그거를 극단적으로 너무 거의 뭐 매일 그것만 먹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걸만 먹고 막 헬스 운동도 하고 하니까 했으니까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제 호르몬이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뇌 과부하가 걸리면서 어쨌든 여기 좀 그 가바의 그 어떤 호르몬이 좀, 예, 좀 브레이크 역할을 잘 못하다 보니까 잠이 잘 안 오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내 입장에선 그런 거를 예측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게 네, 나한테는 벌어졌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어떤 사람들은 늘 원망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소송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 이 뇌가 돌아오는 거 아니고 내가 잠자는 거 예전처럼 잘 잘 수 있도록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내 거를 해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스무디를 안 먹고 나서는 오히려 더 잠자는 거에 수면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내 업이 네. 말하는 업인데 열정 내 가지고 빵빵빵 자극 주는 그런 어떤 컨텐츠인데 근데 내가 그걸 할수록 내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내보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네. 하지 말라는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걸 안 하면 내 지금까지 37년 동안 여기까지 온 거를 헛되게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하나님 하지 말라고 나한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줬는데 그렇게 허락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걸 어때요? 하나님의 이런 사건을 허락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흔쾌히 어때요? 그 방향이 뭔지를 알아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가진 어떤 사고력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말을 안 하지만 과거 수익률보다 더 크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 서적에 집중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확장 범위로 투자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게 된 거예요. 투자 쪽에 많이 치우쳐가지고 내가 읽기를 많이 하고 막 일주일에 40시간씩 막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내 본업을 보니까 와, 내 본업에 구멍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봐봐, 이런 게 진화예요. 아, 내가 복리의 힘을 모르고 했던 실수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복리의 힘을 알았다면 내가 미리 예전에부터 이런 것들을 읽고 했다면 아, 내가 좀 더 대처를 잘했을 텐데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그러니까 또 자신의 어떤 무지함과 멍청함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 또 연결되다 보니까 진짜 지난번에 피세마에서도 포지셔닝도 중요한데 리포지셔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번에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네. 일본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에 있어서 봐봐요. 이거는 남의 일인 것 같지만 피디님한테도 인간이 개입돼 가지고 피디님한테도 재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재수 네.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가 내 인생을 완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누군가 내 인생에 개입돼 가지고 상수구면 좋은 쪽으로만 개입하기를 바라지 저처럼 먹튀가 생기고 저의 어떤 건강을 파괴하고 제 잠 못 자는 병까지 걸릴 수 있게 그
주인공이 되게끔 개입하는 걸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이해되죠? 근데 네네. 그런 사람이 인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나와 상관없이 나타난다고요. 길 가다가도 갑자기 뭐 묻지마 살인 사건도 나올 수도 있고 네. 갑자기 뭐 네. 강간범이 생겨서 가지고 내 자녀를 뭐 어떻게 해놓을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네. 차가 뭐 술 먹거나 아니면 이상한 약을 먹고 뭐 또 운전 뭐 그런 걸 했을 수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앞으로 모르고 전쟁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알아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왜 암이지? 내가 왜 이런 불치병에 걸렸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거기에서 대처를 잘하면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대처를 하면 결국 우리가 제일 대처를 하는 거에서 제일 최악은 뭐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을 네. 때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죽고 싶어요? 아니면 죽는 것까지 설득되는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관점이 거기까지 서가지고 죽는 것까지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대부분 다 죽는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그 마진과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최고의 마진인데 그 자유를 쟁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쬐끄만 이득을 쫓다가 어때요? 어차피 삶을 고통스럽게 마감을 하는 거예요. 예. 전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를 일찍 데려가고 싶으면 일찍 데려가세요. 그렇지만 고통스럽지 않게만 데려가 주시면 돼요. 예. 그게 뭘 의미해요? 내가 그만큼 어때요? 다양한 모형으로 어때요? 그 죽음에 관한 것까지도 다 생각해낸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시뮬레이션을 하신 그럼요. 건가요? 예. 그런 어, 사고방식을 사람들은 이걸 배우면 제일 좋겠죠. 왜? 그러면 사람이 유연성이 생기고 유연성이 생기는 애가 만약 안 죽어요. 그럼 모두 다 이득이 돼요. 내가 예를 들면 뭐 뇌가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다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모두 다 이득이 돼.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경험했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경쟁 우위라고 해요. 투자자에서 이걸 경쟁 우위라고 해요. 경쟁 우위라고 하는 건 이거 뭐 해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경쟁 우위가 높을수록 마진이 높고 그렇게 할수록 진짜 남들의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답이 됐어요? 음. 조금 어렵긴 했는데요. 이 책을 사실 이게 하강 국면에 대한 그러니까 공통점으로 그러니까 보아내신 게 하강 국면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내가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살잖아요. 나한테는 네,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면서 살지만 이미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크게 대처 능력이 있어서 조금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대처 능력이 수월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걸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이게 될까? 근데 또 대표님만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처 능력이 다 대표님처럼 이렇게 의사결정이 다 좋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절대 좋을 수가 없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봉리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네. 지식에도 봉리의 힘이 있고 돈에도 수익에도 또 봉리의 힘이 있고 봉리의 힘의 끝점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기억나요? 봉리의 힘의 끝점. 무한대 맞아요. 이제 그 무한대 소득. 소득, 예, 네네. 무한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봉리의 힘의 끝점은 무한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인간이 어느 만큼 발전할 수 있는지 우리 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사용하고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오고 지금까지 인간이 이렇게 된 거는 인간의 역사상 없었어요. 그건 뭐예요? 공리의 힘이 작용됐기 때문에 인간의 협력 관계 안에서 오늘의 인터넷 시대, 오늘의 이런 원전, 이런 전기, 막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인간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전기라든가 이런 어떤 에너지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역사상에 없었어요. 동리의 힘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나온 거예요. 30년 전에, 50년 전에 태어나도 지금처럼 이런 스마트폰, 컴퓨터가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 있지 않을 거예요. 네. 어, 어, 그럼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동리의 힘이 적용되면 그냥 되어지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봉리의 힘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못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책을 읽어도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내가 그 절대적인 봉리의 힘을 혜택을 받기 위한 시간, 절대적인 시간이 그 인내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안 돼가 아니라 책을 읽어도 읽기를 해도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 될 때까지가 봉리의 힘을 딱 내가 혜택을 입었을 때 그때 저처럼 이걸 얘기하면서 너무 말하고 싶은 게 많아지겠죠. 봉리의 힘의 네.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개발했는데 뭐 이걸 했는데 뭐 저거 했는데 돈만 낭비하고 아니면 시간만 낭비 안 될 것 같다. 그거가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인내심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나도 평소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되고 숙제만 딸랑 완성하면 되는. 피디님 제가 유튜브라는 숙제를 주면 유튜브 완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를 계속 잘 발전시키려고 스스로도 노력하나요? 노력해야죠. 그렇죠? 노력해야 돼. 네. 근데 숙제만 하면 딸랑 한다고 뭐 집에 가서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를 100번 적어오라고 하면 그걸 100번 적어오면 숙제를 그냥 딸랑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의문을 넣을 수도 있어요. 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걸 100번 선생님 날 적게 하지? 날 암기하는 목적 이외에 또 뭐가 있지? 차라리 이 시간이면 다른 시간을 더 쓸 수도 있는데 막 이런 반문식의 어떤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그 숙제를 더 잘 완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1 네네. 더하기 1을 가서 100번 적어오라면 그냥 그것만 적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당연히 읽기를 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읽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그거를 최대한 진실인지 아닌지를 나도 확인하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비용도 써보고 대가집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봉리의 네. 힘을 가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과 경험과 에너지 투입이 되는데 일반 사람 그냥 뚝딱 그냥 선생님 야 너 책 이거 읽어라고 하더라. 그럼 그 책을 그냥 읽었어. 근데 내 인생이 왜 안 변해?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봉리의 힘으로 혜택을 입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따지는 거예요. 예. 봉리의 네. 힘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시간 안에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필요한 것들이 해라고 하면 그 필요한 것들마저도 자 리스트 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고방식이 틀린 거예요. 예. 왜냐면 아, 정답을 달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 정답을 줬어. 그 정답을 내가 100가지 주면 또 어떤 사람은 아, 너무 어려워 안 해. 이렇게 되고 한 가지 주면 너무 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주는 게 틀린 거예요. 정답을 주면 절대 인간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정답에 대한 방향성, 정답을 얻을 수밖에 없게끔 내가 만들어줘야지 정답 하나 딸랑 준다고 해가지고 책 10권 읽으면 성공해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책 100권 읽으면 성공해요? 정답이 아니에요. 그게 다 틀린 답이란 말이에요. 그걸 실제로 내가 완성한 사람이 있어요. 100권 읽으면 성공한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음, 영업을 하면 성공해요? 영업을 실제로 해봐. 성공 못해. 영업도 어떻게 하냐가 다르단 말이에요. 사업도 똑같고, 예, 투자도 똑같아요. 네. 예. 거기에는 다 뭐가 적정이 담겨져 있냐면, 동리의 힘을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얻어낼 때까지는 그,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음, 거네요. 그래서 맞아. 그거를, 예, 대표님께서 인내심으로 버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지금 혜택을 누리고 계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마지막 질문은요. 사실, 대표님이 언젠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시스템을 해킹을 할 수 있다. 사람을 시스템을 해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좀 되게 생소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시스템이 있나? 그러니까 생소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 어렴풋이 짐작은 조금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보통
아, 이러이러하구나. 근데 대표님께서 그렇게 시스템을 해킹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표현하기까지 그간에 많은 또 경험이 많으셨잖아요. 물론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도 경험이 되게 많으시고 또 현장에 그 책으로도 그런 절대적인 시간을 쓰셔서 그런 간접 경험도 있으시고 그 안에서 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해킹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해킹이 되네?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어떤 그렇게 처음 경험을 하셨던 그런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이게 이거구나, 이거네? 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돌아가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순간?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게 한번 그런 게 궁금해요. 그런 느낌을 처음 받으셨을 때 그게 뭐 제자가 정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뭐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대표님께서 정말 실적을 높게 이렇게 쌓으시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걸 제일 처음에 경험했던 거 갑자기 물어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연애할 때 우리가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슬프잖아요. 네,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면 슬프잖아요. 서로 다 슬프잖아요. 예, 근데 서로 또 상처를 주잖아요. 헤어질 때. 네, 예.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말 좋아했던 만큼 힘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음, 이해돼요? 모르겠어요. 네, 이게 과거에 이건 뭐 10대, 20대들한테나 공감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지금 물어보니까 제가 최대한 기억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만큼 내가 힘든 거가 와요. 음, 네, 굳이 주식시장으로 치면 우리가 지수가 쭉 평균보다 많이 올라가 있으면 어느 순간 어, 평균 지수에 다시 회귀해요. 다시 떨어져요. 평균까지. 와요. 네, 그러면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것도 시간 걸리고 올라가는 것도 시간 걸리는데 내려오는 그 고통도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이 많이 걸릴 때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맞죠? 네, 예.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여자친구랑 결국 헤어지고 첫 번째 헤어질 때 제일 힘들었고 두 번째 헤어졌을 때도 또 힘들었어요. 근데 세 번째 헤어지고 싶지 않고 또 세 번째 어차피 헤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약속들을 하는데 약속 다 소용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세 번째는 아예 시작도 하고 싶지 않는 걸로 결심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주식을 했는데 돈을 잃었어. 내가 돈 몇백만 원밖에 없는데 그걸 다 잃었어. 그리고 두 번째 주식 내가 좀 한번 요즘에 주식이 또 트렌디다 보니까 또 해보려고 했어. 근데 이번에 몇백이 아니라 몇천만 원 잃었어. 아, 다시는 안 해. 그게 뭐냐면 그만큼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안 해라는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근데 저는 지금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거에 그 사람, 사람에 대한 사람의 얘기를 하는 모습. 거잖아요. 예. 음, 또 이게 대처법인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이 고통에서 나올 수 있을까? 예. 그거를 제가 그때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나름 노하우였는데 내가 이 여자랑 헤어지면 예? 네, 네. 헤어지면 빨리 다른 사람을 좋아해야 되겠구나라는 공식을 내가 세웠어요. 음, 내가 이 여자랑 헤어지면 이 사랑하는 여자랑 헤어지면 빨리 다른 여자를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공식을 내가 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딱 헤어질 것 같고 헤어졌어. 그러면 바로 다른 사람을 상대로 짝사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랑하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찜해가지고 진짜 내 과거 여자친구나 누구를 닮았다는 어떤 그런 어떤 단 하나의 명분만 있어도 그냥 찜해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막 사랑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랬더니 과거 여자 친구는 내가 그 전에
헤어졌을 때 그 고통보다 훨씬 덜 헐. 고통스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애에서도 내가 배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연애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 또 이제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대처하는 게 이런 위기 대처하고 그런 감정 기복을 대처하고 그런 어떤 것들의 전략과 그런 것들을 기억해내고 그런 것들을 내가 축적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시 돌아오면 또 위기 대처 능력에 관한 거잖아요, 사실은. 왜? 내가 네. 경험해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아, 이번에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 해서 그 고통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투자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안 되겠죠. 예. 투자해서 최대한 돈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헤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예. 예. 음. 어쨌든 모르겠어요. 지금 답변이 됐는지 슬픔에 아, 대한 대처 능력이 좋은 사람은 기쁨은 당연히 그냥 되어지는 거고 슬픔만 잘 대처하면 인생 반 이상은 성공한다고 생각해. 어, 그, 이제 그 시스템 해킹이라는 게, 대표님께서도 현장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사람마다 그런 성향들, 그런 진짜 심리들이 다 각양각색일 텐데, 그 안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거를 돌파를 했네? 이런 부분은 내가 돌파를 했네?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듣고 싶었고요. 네. 네. 그 시스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시스템 해킹 어, 하는데 제가 뭐 원래부터 시스템 해킹에 대한 단어도 몰랐고 그리고 시스템 해킹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질문도 안 해봤고 시스템 해킹이 뭘 의미하는지 제 입장에서 내가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딱 시스템 해킹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다른 사람은 그 감정에 빠질 때 나는 박스 밖에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어, 누군가 봤을 때 봐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쟤 고통스러워. 그래, 둘 다 헤어졌으니까 힘들겠지 하는데 근데 힘들겠지라고 하는 건 서로 다 알고 있지만 근데 힘들어도 우리가 다시 돌아서거나 다시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헤어졌다는 건 서로 안 맞았기 때문에 헤어짐을 택한 거잖아요. 아니, 내가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주식 종목 자체가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맞잖아요? 그럼 하면 네. 안 되는 종목을 내가 지금 가지고는 있어. 근데 앞으로 시간이 5년, 10년이 지나도 그 종목은 절대 돈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이너스 수익이 나도 마이너스 돼도 뭔가 뭐 조치를 취해야 되거나 그거를 머릿속에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거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시스템이 해킹 아니라 시스템 인 된 거예요. 시스템 인 된 거예요. 해킹이 아니고 시스템 인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단순한 연애 사건 가지고 시스템 아웃 해버린 거예요. 아웃 인 이제 잘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음, 저는 제 와이프가 있어요. 제 와이프가 헤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감정적으로 막, 막 맨날 알코올하고 막 이번에는 막 다를 거야 하면서 막 그랬다가 어쨌든 내가 뭐 배신당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단 말이야. 인간사라고 하는 건. 근데 그때 만약에 내 스스로가 파괴되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는 그게 뭐가 돼요? 시스템 인된 거지 시스템에 해킹을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그건 거예요. 내가 이번에 뭔가 불치병 같이 뭐 잠 못 자는 병에 걸렸을 때도 감정에 인해버리면 그냥 다 서럽고 그냥 나를 그 스무디 그 돌파리 의사 소개해준 사람을 당장 찾아가가지고 죽이고 싶고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나도 감옥 가고 나도 가해자가 어쨌든 거기에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시스템 인돼가지고 서로 막 살인하고 막 죽이고 막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막 네. 미국에는 총기도 막 나르고 하는데. 근데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시스템이 해킹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 박스 밖에서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박스 밖에서 생각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전략의 그 가장 옛날에 10대 때 내가 연애를 했을 때 20대 막 이렇게 막 연애를 막 힘들 때
그때 나름 지금 생각한 거, 너가 다른 사람을 억지로 좋아하고 짝사랑하면 그 고통의 배가 어때요? 줄어든다. 그런 어떤 전략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스템을 네. 해킹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을 때마다 이런 시나리오가 네. 사실은 하나하나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막 연애를 늘 하고 막 저는 와이프 있는데 연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연애를 많이 했을 때는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 전략을. 근데 이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음, 왜냐면 이건 경험자로서 얘기한 거지, 책에서, 난 그땐 책도 안 읽었기 때문에 책에서 뭐 연애 슬픔을 어떻게 다루는 어떤 방법 같은 걸 읽었으면 난 아마 더 슬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름 그때는 그러면 그렇게 저, 전략을 짠 거죠. 네. 네. 그러면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대표님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세요? 근데 사람을 시스템으로 보면 대표님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다, 아,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해킹할 수 있겠네? 약간 어떤 그게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대표님은, 피디님 자꾸 저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아, 예, 그런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누굴 딱 보면 뭐 무당처럼 다 보이고 막 그런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계속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데 저부터도 사람을 자꾸 믿고, 예? 네, 사람을 최대한 믿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막 스스로 막 계속 막 치고 받고 막 어쨌든 각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믿지 네네, 말라라고 나중에는 막 문시도 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사람을 자꾸 믿게 되는 게 저는 다른 네, 사람보다 더 사람을 많이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그렇게 믿었을 때 나한테 얻어지는 이득보다 잃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저는 이런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감정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면 우리가 돈으로 수익률을 따졌을 때 믿지 않는 게 믿는 것보다 어떤 게 수익률이 더 좋은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제대로 분석한 그 데이터와 저희 경험 기반에서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그걸 공감하는 경우가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그 경험 속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요. 막 오늘은 뭐 봉리의 힘을 얘기했다가 뭐 우리가 지금 시스템 해킹 얘기하고 뭐 네, 막 연애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가지고 막 얘기한다는 건 다른 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쓸모 있는 걸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냥 개똥 철학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개똥 철학이고 쓸모 있는 걸 상관없이 그냥 감정에서 그냥 기억나는 거 그냥 다 토해내는 거예요. 막 뭐 네, 상대방이 쓰레기도 아닌데 자기가 그 겪었던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핸드폰 떨어뜨렸는데 핸드폰이 깨졌어요. 아, 이게 깨졌는데, 어때,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깨졌지? 이거 어떡하지? 막 계속 어떡하지? 어떡하지? 깨졌네. 이거 바꾸려면 또 돈이 들어오는데, 어떡하지?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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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황을 깨진 걸 다 안타까워해. 그 마음이 안에는데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예. 옷이 뭐 찢어져. 많죠. 저도 양복을 입다가 한 번은 오토바이 그 뒤에 뭐 이렇게 길쭉한 뭐 그걸 누가 싣고 가는데 그 오토바이만 봤지 그 뒤에 길쭉하게 실은 거 못 봤다면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양복이 전 찢어졌거든요. 네, 양복이 없는데 그 당시에 20대 양복이 없는데 그 양복이 찢어지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소매 여기인가 찢어졌어요. 근데 어, 그걸 입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이 찢어진 거를 내가 그걸 나름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네, 보이는 그 자체가 되게 민망하고 막 어쨌든 네, 그런 감정이 내가 왜 없겠어요. 그 찢어지는 그 아픔이. 근데 그거를 굳이 막 표현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표현해요. 예. 막 어떻게 찢어졌지? 오늘도 돈 잃어버렸고 뭐 예전에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쓸데없는 말을 자기도 말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을 못하면서 그냥 그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돈 벌고 싶으면 내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돼. 예. 돈 벌고 싶으면 내가 진짜 지금 뭘 얘기하고 뭘 얘기하지 않는지, 그리고 뭐가 중요한 건지를 아는 사람들은 머리를,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제일 그냥 인간이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올바른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하고 한번 어울려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올바르다, 이걸 점검할 틈이 없이 계속 이게 내다 부어요. 예. 그걸 듣고 있으면, 듣고 있는 우리도 어때요? 그 사람의 감정에 빠져들고, 그 빠져드는 네, 그 감정에서 같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네, 공감하고 위로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내 머리가 아프고, 마치 그 사람 경험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만 들어도 내 막 귀를 막 씻고 싶고 막 나중에. 이런 경험 피디인데 해봤죠? 네. 네. 질문이 뭐였더라?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이게 인맥 정리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네, 이제 그 시스템 해킹에 대해서 네. 대표님께서 그런 이제 단어를 쓰셨고, 이제 사람을 그러면 이렇게 그런 부류로 딱딱딱 나눠서 대표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네. 아, 예, 이제 이래서 사람은 네. 다 여기서 거기네, 다 이렇게 비슷하게 살아가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이 까막눈들은 잘 몰라요. 근데 대표님은 그걸 봐내시고 그렇게 대처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대처 능력이 거기에서 또 이렇게 뛰어나신 거라고 저는 느껴진 것 지금 같아요. 피디님 서머리한 게 맞아요. 예,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바뀌니까 다 바뀌어지더라고. 제가 바뀌니까 그런 사람들 저도 피하게 되고,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되고, 인간관계, 네네. 방금 얘기했잖아요, 피디님. 인간관계가 그렇게 정리가 된다. 네네. 네, 저도 맞아요. 그런 경험에서 그런 거지. 특별히 뭐 노하우를 맨날 생각할 게 많은데 맨날 그거 노하우를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뭐 노하우가 네. 필요해요.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 저 말을 하고 있다는 건 다른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 음,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를 딱 그 사람 읽었던 책만 보더라도 그 사람 인생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 쓰는 비용만 보고, 그 사람 말하는 말과 그 사람이 했던 업적과 이런 것들만 봐도 내가 그 사람하고 어울려야 될지 아니면 피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될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아, 지금 피디님 서머리 한 게 맞아요. 예. 네. 사실 이런 것도 PCM 교육을 들으면서 저도 알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을 읽었는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사실 일반 사람들은요. 근데 내가 이왕이면 그래서 인맥을 위로 쌓아라는 말이 제가 이제 그거를 알겠는 거예요. 네. 이래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막 알아가고 있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인간 그 인맥 정리도 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